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4월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에게는 잔인한 4월이 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품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가격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빼빼로와 목캔디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했습니다. 빼빼로는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목캔디 케이스형 제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야쿠르트와 광동제약도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씩 올렸고, 동원 F&B는 어묵 7종의 가격을 평균 10.8% 인상합니다. 신선식품 가격 급등도 이 같은 식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오징어 가격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싸졌고, 김값도 평년보다 5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CU는 숏다리 등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류 24개 품목을 최대 20%가량 인상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영 상태가 악화된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리아와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네 식당과 빵집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4.2%가 메뉴 가격을 이미 인상했고 78.6%는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 치솟는 식품 물가에 가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연초부터 먹거리는 물론 생필품 값이 줄줄이 올라 마음 놓고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강조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 상품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대형 마트들이 앞다퉈 PB 상품 구색 확충에 나섰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물건을 몇 개 담다 보면 어느새 5만 원, 1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일은 이제 예산일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지금은 꼭 필요한 물건만 사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싼 게 없나 하고 많이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불황에 뛰는 물가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사정을 겨냥해 직접 주문 생산으로 중간 마진을 없앤 PB 상품을 대폭 늘리고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받들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뒤져 이번 상품들을 준비하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우유입니다. 양은 동일하면서도 자체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30%가량 저렴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식품, 생필품을 넘어 TV와 최근 인기몰이를 한 에어프라이어까지 상품군을 확대했고 출시 4년 만에 연매출 3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도 출시 1년여 만에 1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후발주자 홈플러스도 심플러스 제품군을 올해 700가지로 늘려 PB 상품 시장 쟁탈전에 가세할 태세입니다. 뛰는 물가가 부담스러운 소비자와 성장 돌파구를 찾으려는 대형마트들의 이해가 맞물리며 PB 상품은 유통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고가밑은 대부분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이런 고가밑에 산뜻한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도심 속에 방치됐던 공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그늘지고 음습한 도심 고가차도 아래. 그동안은 그냥 방치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정도였습니다. 서울시가 옥수역 고가도로 밑을 환하게 밝혀 3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646제곱미터의 반음지 식물들을 채워 녹지를 만들고 북카페나 문화 강연에 쓸 수 있는 실내 공간도 뒀습니다. 내년에는 이문고가와 함께 종강역 지하 빈 공간도 녹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종로타워를 짓는 과정에서 종로구가 기부 체납을 받은 곳입니다. 어두침침한 공간에 자연광을 끌어들여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강남 영동대로의 지상지하 복합개발 사업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업체 입찰을 마치고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차량으로 몸살을 날아온 영동대로에는 4층 깊이의 지하도로와 서울광장의 2배가 넘는 크기의 지상 녹지광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상 자투리 땅은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버려진 공간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불편했던 도심 속 공간들이 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주요 인사추천 등으로 32명이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추천한 지원자는 서류 점수가 합격 기준에 1점 미달했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 등 사내 임원은 물론 추천 내용에 국회 정무실, 청와대 감사관 조카로 표기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최종 면접에서 남성 2명의 순위를 올린 대신 합격권에 있던 여성 2명을 탈락시키는 등 성차별 채용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 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1.9%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령액은 평균 7,002원 오르고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7,341원, 장애연금 8,337원, 유족연금이 5,103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연금액 조정 시기를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3일 열립니다. 하지만 앞서 가진 수차례 실무협의에서 이견만 잔뜩 확인한 상태라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노사정 대표들이 내일 2달 만에 다시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첫 만남 이래 실무협의회는 7차례나 진행됐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대목에서 아직도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경영계는 직접 참여 시 현안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직접 참여시키되 의사결정의 가중치는 양대 노총이 갖고 참여단체도 직접 지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새 이름을 놓고도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사회노동위원회가 나란히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속내도 합의안 도출에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정기상여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지난달 노사가 격론만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노사 공방 속에 확정 고시 기한을 보름가량 넘기고서야 겨우 올해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까지 겹쳐서 회의도 한 달 늦은 다음 달에야 열릴 것으로 보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시간에 쫓기는 노사가 어느 때보다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결정하는 금호타이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가 찬성 가결됐습니다. 진통 끝에 법정 관리를 피한 금호타이어가 지난 10년간의 방황을 뒤로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최종 동의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 60.6%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2009년 이후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과 자구 계획을 곧 확정 짓고 긴급 유동성을 수혈받습니다. 산업은행은 채무 상환과 3개월치 체불임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신규로 2천억 원을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또 채권단은 기존 대출 2조 4천억 원에 대해서도 5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낮춰줄 예정입니다. 더블스타는 상반기 인수를 끝낼 계획인데 6,463억 원을 투자해 지분율 45%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잠정적으로 합의했었던 그 자구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은행으로부터의 그 자금 수혈 등 이런 부분들의 실무적인 부분을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회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도록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3년 후 고용 감축, 5년 후 철수라는 먹튀 가능성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잠재하고 있는 향후 먹튀라든가 기술 제외하고 이렇게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해소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타이어업계 1위였던 금호 타이어가 새 주인을 맞으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치료여도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자칫 환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일부터 난임 치료와 도수 치료까지 가격 공개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공개 범위가 107개에서 207개로 늘어납니다. 그간 공개되지 않던 난임 치료와 도수 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 MRI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자들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미리 가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최저 금액은 5천 원, 최고는 50만 원까지 나와서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100배까지 있고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손보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앞서 비급여인 상급병 진료를 공개하자 이를 부담스러워한 병원이 입원료를 낮췄던 만큼 이번에도 공개 항목 확대를 통해 병원을 압박한다는 게 정부의 속내입니다. 하지만 질적 비교 없이 단순 가격만 공개해 오히려 환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건 화장실 같은 일부 시설이 있고 없는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소상공인의 월 수익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의 64%에 그치고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 329만 원의 6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56만 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2% 줄었고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 늘어 지난해 4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형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강생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혹시 박하연 아나운서는 빅맥 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를 통해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네, 역시 박하연 아나운서답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빅맥 지수란 맥도날드의 대표적인 햄버거인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에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하다면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이
국가별로 다를 이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빅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120여 개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빅맥 지수가 경제학적으로도 신뢰를 얻으면서 햄버거의 경제학이라는 뜻의 버거노믹스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웰빙을 위해 정크푸드를 삼가는 분위기의 나라도 늘고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로운 기준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라떼 지수입니다. 라떼 지수요? 새로운 개념이네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라떼 지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의 가격을 취합해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의 주요 메뉴 중 하나인 라떼의 품질과 재료는 이 빅맥처럼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라떼 지수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환율과 적정 환율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구매력 평가 환율 지수를 책정한 거죠. 그렇군요. 빅맥처럼 라떼 역시 전 세계인들에게 통용되는 메뉴이니 그만큼 신빙성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빅맥 지수를 발표하는 곳은 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라떼 지수는 얼마 전 미국의 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작년 29개 주요 도시의 스타벅스 카페라떼 톨 사이즈 가격을 취합해서 실제 환율과 적정 환율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라떼 지수가 높을수록 달러화보다 해당 통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라떼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였나요? 네, 라떼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스위스 취리히로 5.76달러에 달했는데요. 취리히는 올해 발표된 빅맥 지수에서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물가가 비싼 도시이기도 하고요. 달러화보다 고평가됐다는 점도 있지만 지하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으로 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재료값 등의 요인도 작용해서 라떼 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뽑혔다고 합니다. 5.76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이 넘는 가격이네요. 2위 역시 이만큼 라떼 가격이 비쌌나요? 네, 2위는 홍콩이 차지했는데요. 홍콩에서 카페라떼를 먹기 위해서는 4.3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3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선 라떼 가격이 4.24달러였다고 하는데요. 4위는 4.2달러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라떼 지수가 높을수록 달러화보다 해당 통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잖아요. 요즘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라떼 지수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떼 지수가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뉴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5위 안에도 들지 않는다는 점이 의외이네요. 네, 저도 의외라 생각했는데요. 뉴욕은 브뤼셀, 베이루트, 두바이 등에서도 순위에 밀려 라떼가 3.45달러로 14위에 올랐는데요. 29개 도시 평균 라떼 가격이 3.38달러였으니 뉴욕은 평균보다 불과 0.7달러가 높은 셈이 됩니다. 호주의 시드니와 영국의 런던 역시 하위권에 올랐는데요. 20위에 오른 시드니의 경우 3.13달러로 평균보다 7.43% 낮았고 영국의 런던도 2.84달러로 미국 달러화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도쿄 역시 3.26달러로 17위에 올라서 일본 역시 미국 달러화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저평가된 도시는 어디였나요? 네, 29개 도시 중에서 카페라떼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이집트의 카이로였는데요. 1.53달러로 나타났으며 뉴욕보다 절반도 안 되는 57%나 낮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나라는 바로 한국일 텐데요. 몇 위에 올랐나요? 네, 저도 순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서울은 29개 도시 중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라떼 가격이 3.76달러로 뉴욕보다는 9%가 비싸고 평균 가격보다 11.36% 높았던 건데요. 즉, 이걸 수치로 따지면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11.36% 고평가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이 9위를 차지했다니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라떼 지수는 환율이 각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 지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의 라떼 가격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 원화가 고평가됐다는 생각에 앞서 서울의 커피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빅맥지수, 라떼지수 등 여러 지수가 세계 물가와 통화 가치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지만 한편으론 그 나라 특정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자료도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9위에 오른 우리나라의 라떼지수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오늘 내가 먹은 커피값은 적정한 가격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